내가 어제 처방받은 알약의 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 제약업체의 손으로 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검찰이 지난 주말 무려 4,400만 명의 환자 정보를 빼드는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과 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대표를 기소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 왜 유출됐고 유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사단체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을 연결합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4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환자 정보 유출됐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유출한 겁니까? 네, 이번에 개인정보 범죄 정보 합정수사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누스라는 회사, SK전자 처방전, 약정원 등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지누스와 약정원이 IMS 헬스코리아라는 데 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한약사회 산하의 약학정보원이라는 곳이죠. 약정원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단체가 챙긴 돈이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되네요. 한 19억 내가 되겠습니다. 예, 네네. 예. 자, 이렇게 유출한 국내 환자 정보량이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4,400만 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한 50억 건 가까이 47억 건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네네. 건수로 보면은 저희가 47억 건을 계산했을 때 네. 한 건당 4원이고 이 명수로 보면 4,400만 명이니까 되게 한 명당 한 40원 꼴이 나오겠습니다. 네. 예. 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제 팔린 것인데, 자, 그럼 이 정보를 어디에 쓰려고 판 건가요? IMS 헬스코리아라는 곳이 다국적 기업인데 예. 약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지역별, 연령별, 그다음에 처방별 정보를 수집해서 제약회사의 어떤 판매 정보를 또 제공하고 2차적으로 가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의 건강 정보가 다국적 회사의 어떤 제약 영업 쪽 측면에서 이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에게 또 처방전을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다 상세히 밝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의사 환자에 대한 게 다 노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의사가 어떤 처방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어떤 환자분이 어떤 병으로 어떤 처방을 받아갔고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그 외에 부수적인 개인정보, 주민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MS 헬스코리아가 이제 의료 통계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팔아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쓴다는 것인데, 그럼 팔린 정보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한번 나간 정보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유출된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정보에서 특히 환자 정보는 잘 보관이 돼야 되고 그 보관되는 측면에서 이런 판매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면 그런 의료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도 많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환자 정보를 판매한 곳 두 곳, 약학정보원과 지누스라는 곳인데, 먼저 약학정보는 어떤 곳인가요? 약학정보는 대한약사회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예.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PM2000이라는 청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조제 정보를 입력하고 그걸 통해서 청구 프로그램으로 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약국의 동의 없이 아마 PM2000을 사용한 약국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약정원에 다 모였고 모인 정보가 가공이 돼서 또 IMS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또 아마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누스라는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지금 병의원의 요양 급여를 청구할 때 자체적으로 미리 사전 점검을 하고요. 사전 점검한 거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또 청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청구한 정보들을 삭제 안 하고 자기들 서버로 옮겨서 IMS 코리아에다가 3억 3천만 원에 판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죠. 예, 유출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지금 이제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자,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이 사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원래 보건복지부가 사전 심의의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후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증 과정이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건강정보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규정을 좀 생산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단 정보는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어떤 식으로 이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환자의 가장 민감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진료 정보가 제약사나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또 한 번 유출이 2차 유출이 있어서 어떤 업체나 일반 개인이나 해커에 의한 어떤 대단히 유출이 된다 그랬을 때 개인의 질병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거니까 굉장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본인한테 남들에게 알려지면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질병 같은 것이 보험회사나 이런 데 유출됐을 때 불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정보는 더 민감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예. 자, 앞으로도 이런 그 환자들의 의료정보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개프로 원격 진료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환자 정보 관리에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원격 의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검증을 하자. 정부 측에 주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이런 사건들이 생긴 걸로 봐서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그 건강 정보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유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후에도 관리 체계가 바로 잡혀져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안전한 IT 정보를 활용한 어떤 그 건강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이번 그 의학 정보 유출이 근본적인 원인이 의학 분업에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의학 분업 이전에는 의원내나 병원 내에 정보가 국한돼 있고 그것이 유출될 가능성이 적었지만 의학 분업을 함으로 해서 의원과 약국이라는 두 군데서 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유의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 의도적으로 약정원이 이런 사안을 벌였다 그러면 의학분업 전체의 그 어떤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분업도 재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떤 환자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의학분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의학분업을 2000년도에 시행하고 나서 아직 의학분업이라는 정책이 성공한 정책인지 잘 시행돼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평가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번쯤은 재평가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부회장이었습니다.